이전 시간에 했던 거를 커밋을 한번 찍고 갈게요. 파일 이렇게 3개 정도가 바뀌었네요. 그래서 이 사진들, 이 파일들을 사진을 찍을 건데요. 여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JWT Authentication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하고 커밋, 네, 푸시까지 하고요. 네, 이제 좀 배포하는 부분을 이제 좀 작업을 할 건데 배포를 할 때 가장 첫 번째 할 작업이 뭐냐면 이 세팅스 파일을 조금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일단 왜 그러냐? 가장 먼저 데이터베이스가 로컬 개발할 때는 지금 SQLite 3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SQLite 3. 근데 우리가 배포 환경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고급진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싶어요. 그래서 이 settings.py 파일을 배포용과 로컬용을 구분을 좀 지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config 안에 이 settings를 좀 분리를 할 건데, 그래서 우리는 폴더를 하나 좀 추가하겠습니다. config 안에 폴더를 하나 추가해서 settings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안에 파일을 3개를 만들 거거든요. base.py base.py 하나, 그리고 local.py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eploy.py 하나, 이렇게 3개. 그럼 이 settings.py 파일을 이 3개로 나눌 겁니다. 나눠낼 거예요. 일단은 이 세팅스에 있는 모든 정보를 컨트롤 A 한 다음에 컨트롤 C 복사해서 일단 다 베이스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베이스로 다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이 세팅스 파일은 이제 불필요해졌거든요. 지우겠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던 settings.py 지우고요. 그러면은 이 베이스로 옮겨졌어요. 일단은 베이스로. 그리고 local.py 가가지고 import from base, 현재 경로의 베이스에서 import all 이렇게 하면은 베이스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온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구문은 deploy에도 필요하겠습니다. deploy도 이렇게 붙여넣기. 일단은 이 로컬이든 deploy든 베이스를 기반으로 작성된다. 그렇겠죠? 그리고 base.py를 봐보면 우리가 .env라는 파일을 읽어오는 부분을 이렇게 처음에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컬 환경에서는 이걸 쓰지만 .env라는 걸 쓰지만 배포할 때는 이렇게 안 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복사를 해올게요. 일단은 좀 이따 여기 베이스에서 지울 거긴 한데 일단은 이 부분 복사를 해서 이쪽으로 붙여넣기 했습니다. 로컬, 우리가 로컬 환경에서는 이 .env 읽어오는 거를 사용할 거고 디플로이에선 사용 안 하죠. 그래서 디플로이에다가는 하지 않는다. 로컬에다가는 한다. 그쵸? 그 다음에 베이스에서 또 가져와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env 파일을 읽어오는 구문이었어요.
env 파일을 읽어오는 부분, 여기는 일단 잘라내기 한번 해볼게요. 잘라내서 여기다가 로컬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이 부분을 그러면은 제가 좀 작업을 하고 다시 한번 그 강의 노트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보면은 시크릿 키 디버그 여기서 env에서 읽어오는 거죠. 우리가 env에 여기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베이스에 그러면은 베이스에서 이 부분 지워도 됩니다. 이 부분을 지워도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필요 없어졌습니다. 인바이런 필요 없어졌고, 우리가 이 부분 한번 봐볼게요. 이 베이스 dir이 부모의 부모, 현재 파일의 부모의 부모, 현재 파일의 부모의 부모, 그러면은 아직도 컴피그까지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좀 바꿔줘야 됩니다. 페어런트를 하나 더 붙여줘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세팅스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부모의 부모의 부모까지 올라가줘야 여기 베이스 dir이 이쪽 가장 최바깥쪽을 가리키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 줄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주석은 지워도 되고, 이 설정이 있습니다. allow hosts, 이게 우리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URL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요. 요거를 그 문자열 에스테리크 이렇게 넣으면은 모든 사용자의 접근을 허용한다 이런 뜻이 돼요. 근데 우리가 개발을 하다 보면은 모든 서버에게 열어주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IP를 써주면 되는데 뭐 111.31.56.1 이런 식으로 본인 컴퓨터 IP를 넣어줘도 되거든요. 그러면 본인 컴퓨터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서버 자체는. 근데 우리는 모든 사용자들이 우리 컴퓨터를 우리 컴퓨터래요. 우리 홈페이지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거기 때문에 여기를 에스테리크를 넣어주겠습니다. 네. 아니면 로컬 설정이 다를 수 있고 배포 설정이 또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저는 베이스에다가 넣어 놓을게요. 그래서 이 인스톨드 앱은 그냥 그대로 가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그냥 다 그대로 가면 될 것 같고, 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일단 이 데이터베이스를 다르게 쓰고 싶었다는 거예요. 로컬에서는 SQLite를, 그리고 디플로이 환경에서는 우리가 포스트그레스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사용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이 부분 로컬로 일단은 옮겨주고요. 그러면은 로컬 환경에서는 SQLite 3가 적용된다. 데이터베이스 지웠고, 그리고 네, 이 부분 있죠. REST 프레임워크 이 부분을 제가 no CSRF 이 부분은 개발 환경에서만 사용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가져가겠습니다. 이거를 잘라내 가지고 로컬에다가 넣어주고, 네, 그러면은 로컬 환경은 다 된 것 같아요. 제가 디플로이까지 다 하고 나서 올려드릴게요. 보면은 자,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서버는 이제 다시 켜려고 하면 이제 에러가 나죠. 에러가 나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manage.py라는 걸 사용하거든요. 서버를 켤 때 python manage.py run 서버를 할 때 이 manage.py를 보면은 여기 장고 settings 모듈 여기가 config의 settings.py를 원래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바꿨어요? config의 settings에 그 다음에 여기는 local
로컬이. 이렇게 바꿔줘야만 서버를 켤 때 정상적으로 서버가 켜진다. 왜냐면 원래는 이 config 아래 쪽에 settings.py가 있었기 때문에 config.settings까지 가도 그 settings 파일을 읽어와서 서버가 켜졌는데, 우리가 settings라는 폴더 안으로 넣어버렸기 때문에 config에 settings에 여기 로컬. 근데 왜 로컬만 가르쳐도 되죠? 베이스를 전체를 불러왔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로컬을 불렀지만 베이스와 로컬이 합쳐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개발할 때도 어떤 게 추가가 될 때 로컬과 디플로이가 다르다, 아닌지 그게 다른지, 아니면 둘 다 공통적인 내용이라면 베이스에다가 공통적인 내용을 추가하면 되겠고, 만약에 디플로이에서는 좀 설정 값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로컬과 디플로이에 각각 선언해가지고 그 값을 바꿔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그런 예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deploy.py가 아직 작성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deploy.py에 작성돼야 될 내용들은 이 로컬에 작성되어 있는 내용은 다 작성되어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로컬 걸 다 가져가 볼게요. 제가 로컬 걸 다 가져왔거든요. 근데 로컬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디플로이 환경에서는 .env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시크릿한 정보를 넘겨주나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도커 시크릿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겁니다. 우리가 도커로 배포를 하는데, 도커에서 비밀 관리하는 약간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한번 코딩을 좀 해보면은 도커 시크릿에서 시크릿을 생성하고 나면은 우리는 그 시크릿이 암호화된 파일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도커 안에서는 그거를 읽을 때 복호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파일을 읽어오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read secret이라는 함수를 만들게요. 그리고 secret name, 이 함수를 통해서 이거 env 대신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파일을 읽어오는데 open run 안에 secret 안에, 우리가 좀 이따 시크릿을 만들면은 이 경로 안에 파일이 생겨요. 그래서 secret name, 그냥 이런 게 있다. 일단은 지금은 이해 안 되는 대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크릿은 파일.read, 그냥 파일을 읽어오면 돼요. 시크릿은 secret.rstrip 양쪽에 그런 하얀색 화이트 스페이스 이런 거 제거하는 거 해주고, 파일.close, 파일 닫고 return secret. 네, 그래서 이게 .env로 썼던 이 부분들이 다 이 함수로 교체가 됩니다. 이렇게 교체가 됐고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안 쓰죠? 안 쓰니까 지워버리고, 장고 시크릿 키도 도커 시크릿으로 읽어올 거고, 디버그도 디버그는 여기가 사실은 무조건 펄스거든요. 그냥 펄스로 고정하겠습니다. 펄스로 고정. 디플로이 할 때는 디버그가 무조건 펄스여야 된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스트그레스 QL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엔진이 바뀌어요. 백엔드의 SQLite 3가 아니라 포스트그레스 QL,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서버의 이름은 바꿔줄게요. 이것도 시크릿으로 관리를 할게요. 서버 이름도 사실은 보안 사항이 되니까
포스트그레스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그 다음에 유저 정보도 이렇게 리드 시크릿으로 해서 얘도 시크릿하게 관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도 있어요. DB 패스워드 이것도 시크릿으로. 그 다음에 호스트 정보가 있어요. 호스트. 이 호스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서버에 접근할 땐 127.0.0.1에 8000번 이렇게 접근했었죠. 근데 데이터베이스도 여기에 이름을 달아주면 이렇게 포스트그레스 데이터베이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달아주면 좀 이따가 이 내부 망에서 접근할 때 여기로 접근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그레스 DB에다가 포트 번호가 5432. 이 포스트그레스 QL은 5432로 보통 이 포트를 쓰거든요. 그래서 포트 잠시만요. 네, 포스트그레스 DB로 이런 식으로 내부망을 통해서 HTTP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게 돼요. 그때 이 호스트 네임이고 포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432를 사용한다. 지금 콤마가 빠졌어요. 콤마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보는 그 시크릿으로 관리하고 접근하는 곳은 일단 열어놨습니다. 사실은 뭐 여기까지 다 시크릿으로 해도 되는데 전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비식별화 했어요. 그 다음에 네, 여기가 또 바뀌어줘야 되는데 위에 거 우리가 아까 주석으로 막아놨던 이 위에 부분을 사용하면 됩니다. 아래 부분 지워버리고. 그러면 지금 세팅스 파일을 분리하는 거 끝났거든요. 제가 이거를 한번 강의 노트에 올려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커밋을 찍어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GitHub를 통해서 배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GitHub에는 최신 소스가 올라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서버도 잘 켜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요거를 커밋을 찍고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상 커밋을 찍고 저희 내용을 deploy 이렇게 해서 settings separate 이렇게 한 다음에 커밋을 찍겠습니다. 커밋 그리고 푸시. 좋아요. 그 다음에 일단은 우리 소스는 일단 얼추 준비가 됐고 AWS로 일단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AWS에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보면은 오른쪽 위에 이 리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서울로 이 부분 꼭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이게 버지니아 북부로 처음에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서울보다 훨씬 멀리 있는 데이터 센터에 우리 서버가 열리면 이 거리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속도가 느려져요. 우리하고 지역이 멀수록. 그러겠죠. 데이터를 전송하는 시간이 멀어진다. 그래도 엄청 느리진 않는데 그래도 아시아 태평양이 우리한테는 제일 좋을 거예요. 서울.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좀 높아짐의 말을 하지만 그 계정 그 보안 자격증명 이거 MFA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 휴대폰이 있어야만 OTP처럼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 MFA 디바이스 할당을 통해서 그 QR 코드로 뭐 찍으면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등록을 해 놓으면은 본인의 휴대폰으로 OTP가 돼야지만 우리 그 AWS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져요. 그래서 ID, 패스워드, MFA까지 해야 그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설정을 해주시면 보안 측면에서 좋다. 좋아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EC2로 넘어가겠습니다. EC2는 컴퓨터예요. 그래서 AWS에 컴퓨터를 대여를 해볼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인스턴스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EC2에 들어왔고 인스턴스 클릭. 자, 그리고 지금 서버가 켜진 게 없는데 인스턴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서버 이름 이거는 장고 콜스, 어떤 이름이든 상관없습니다. 장고 콜스 하고, 그리고 우리는 우분투로 할게요. 우분투가 리눅스예요. 리눅스 기반. 그 다음에 우분투의 버전은 20.04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리티어 사용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AWS를 가입하고 나서 1년간은 프리티어 계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리티어 사용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 우분투 20.04 선택하고, 네, 이거는 설정할 거 없고요. 그리고 인스턴스 유형이 있는데, 여기가 컴퓨터가 얼마나 좋은지에 따라서 이게 돈을 내는 게 다르거든요. 시간당 얼마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프리티어 사용 가능이죠. T2 마이크로로 우리는 서버 배포하겠습니다. T2 마이크로. 그리고 키페어가 여기가 필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새 키페어 생성한 다음에 키페어 이름은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해도 되는데, 저는 이제 제 닉네임이 업다운이고 업다운 장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업다운 장고. RSA 유형으로 하고 PEM 파일로 하고 키페어 생성. 네, 그러면 여기가 키 파일이 다운로드가 됐어요. 이거를 잃어버리시면은 더 이상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안 그룹도 새로 만들까요? 기존 보안 그룹 새로 만들어야지 의미가 있겠네요. 새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보안 그룹도 새로 생성하고, allow SSH traffic from, 이거는 22번 포트를 열겠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체크해 놓을게요. 네. 그 다음에 좀 이따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용량은 프리티어가 가능한 그 범위가 30기가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30기가까지 그러면 일단은 다 됐습니다. 아이고, 제가 닫아버렸네요. 여기. 네. 나머지는 손댈 거 없고요. 다 됐습니다. 하고 인스턴스 시작.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잠시 녹화 멈출게요. 지금 이제 상태 검사까지 잘 진행이 됐고요. 이 인스턴스라는 게 지금 퍼블릭 IP가 있는데,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IP 번호거든요. 근데 여기가 컴퓨터가 한번 껐다 켜지면은 여기가 바뀌어 버려요. 근데 우리 홈페이지 주소가 계속 바뀌어 버린다고 하면 사용자들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탄력적 IP를 할당을 해주면은 이건 이제 고정 IP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력적 IP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탄력적 IP 누르고 탄력적 IP 주소 할당 이거 누른 다음에 네, 얘는 바꿀 거 없고요. 아마존의 V4 주소풀 이거 그대로 그냥 할당 누르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탄력적 주소를 이렇게 받아놓고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게 돈이 과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프리티어라도 이거 할당을 받아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한 달에 한 1,500원, 1,600원 이렇게 돈이 뜯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반드시 프리티어 인스턴스에
연동을 시켜놔야 돼요. 자, 인스턴스로 다시 돌아오신 다음에 여기다가 아니죠. 네, 탄력적 IP에서 그대로 할게요. 탄력적 IP에서 여기서 해당 IP 이거 체크하신 다음에 작업에 IP 주소 연결, 탄력적 IP 주소 연결 누르고, 그럼 여기에 인스턴스가 나와요. 인스턴스에다가 우리가 방금 만든 장고 코스 선택하시고 연결.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인스턴스에 보면은 새로 고침했을 때 여기 탄력적 IP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제 IP는 이거로 이제 정해진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도메인을 구매를 할 거거든요. 구매를 해서 해당 도메인하고 이 IP를 딱 연결을 시키면 우리가 해당 도메인, 예를 들어서 다음이면 다음, 이제 우리는 이 도메인은 쓸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업다운 장고 이런 식으로 도메인을 사게 되면 여기로 딱 접근했을 때 우리 서버가 딱 켜지는 거예요. 우리 블로그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탄력적 IP까지 지금 진행이 됐고, 보안 그룹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인스턴스 여기 아이디 한번 클릭해 주신 다음에 보안이라고 있어요. 보안. 조금 우리가 항상 개발할 때 확인해 줘야 될 부분이 그 방화벽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보면은 여기가 방화벽인데 인바운드 규칙, 이제 들어갈 때의 방화벽 그리고 나올 때의 방화벽이에요. 방화벽이 두 개가 있는데 지금 보면 아웃바운드 규칙은 보면은 완전히 열려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상태가 포트 범위 전체, 프로토콜 전체, 대상 000에 00 이렇게 하면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위에 거 봐볼게요. 이번에는 인바운드 규칙, 들어가는 문에 있는 방화벽은 22번만 열려 있습니다. 그쵸? 22번이고 TCP 프로토콜만 열려 있고 000이면 어떤 컴퓨터든지 접근할 수 있다. 만약에 이 원본을 제 IP만 넣어놓으면 저만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22번만 열어놨는데 좀 이따가 22번 말고도 다른 포트들을 많이 열 거예요. 일단은 이 개념만 알고 넘어가고요. 여기서 연결을 눌러봅니다. 이게 22번으로 접근한다라는 뜻이 돼요. 연결을 누르면 이 화면이 나오고요. 이 주소로 접근할 거고, 사용자 이름, 혹시 사용자 이름이 여기 루트라고 돼 있으시면 우분투로 바꿔주세요. 우분투. 왜냐면 우리가 우분투 PC이기 때문에 우분투로 접근한다. 만약에 아마존 PC를 받으면 여기가 아마존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우분투 PC를 대여받았고 우분투로 접근한다. 연결하기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서버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서버가 나옵니다. 네, 우리가 이제 EC2를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EC2에다가 도커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명령어 강의 노트에 올려놨는데 여기 그대로 실행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붙여넣을 때 오른쪽 클릭, 붙여넣기 하고 엔터. 그 다음에 얘도 복사해 놓을게요. 복사하고 최신 무슨 소스를 뭐 받아온다. 네, 다 끝이 났어요. 그 다음에 바로 오른쪽 클릭하고 붙여넣기 하고 엔터. 관련 뭐 패키지를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Y 하고 엔터. 네, 뭐 이거 뭐 G 이거 이런 것들을 5개를 설치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설치가 벌써 끝이 났고요. 그 다음 이것도 지금 방금 설치한 컬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복사, 붙여넣기 하고 엔터. 네, 이렇게 리눅스는 에러가 안 나면, 그러니까 무응답이 희소식이다. 네, 이렇게 응답이 없으면 잘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복사하고 네 붙여넣기 하고 엔터. 됐어요? 저도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거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추가해 준 다음에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하면 또 정보를 가져옵니다. 다시 업데이트를 하면 방금 이런 것들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더 컴퓨터에 깔린 거예요. 이 상태에서 도커 설치 명령어예요. 이제 붙여넣기 하고 Y 엔터. 지금 여기까지 했습니다.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되니까요. 여기까지 했고, 네, 설치가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커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도커 이렇게 하고 엔터 치면 네, 이렇게 영어가 무지막지하게 나오면 도커가 잘 설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잘 설치가 됐는지 도커 헬로 월드가 있거든요. 이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은 도커가 헬로 월드가 잘 실행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헬로 월드라고 나오면 잘 나온 겁니다. 헬로 월드 도커 이게 나오면 잘 설치가 된 거다. 근데 이제 도커 ps 이렇게 쳐보면은, 자 이번에는 퍼미션 디나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커 ps는 도커 프로세스를 보는 건데 앞에 수도를 붙여줘야만 지금 이게 동작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싫어서 이거를 권한을 낮추는 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명령을 하시면 돼요.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고 엔터. 그 다음에 이거 아래 도커 재실행하는 거, 이걸 하셨으면은 지금 이 상태로 도커 ps 해봤자 그래도 또 퍼미션 나오거든요. 얘를 한번 연결을 끊어줬다가 다시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AWS 다시 뒤로 가게 한 다음에 EC2 가서 인스턴스에서 인스턴스 가가지고 연결, 우분투로 연결. 다시 한번 연결해보면 도커 ps, 이제는 수도를 붙이지 않아도 ps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